다음 주제는요. 지지율 얘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치권 일각에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있긴 했는데 후보 교체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좀 있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지지율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신문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예요. 이재명 36.8%, 윤석열 30.8%. 차이가 좀 있죠? 오차 범위 경계까지 벌어졌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좀 하락한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되네요. 최근에 사실은 지지율에 따라서 윤 후보가 조금 앞선 경우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선 경우 이러는데 이건 역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데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좀 봐주세요. 여러 명의 후보가 있는데 뭐 이재명, 윤석열 후보 아까 36.8, 30.8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9.3, 1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근래에 나왔던 최근에 나온 지지율 여론조사 가운데 가장 높게 안철수 후보로서는 가장 높게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요. 이런 결과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에 전해드릴 여론조사는 좀 다른 부분을 조사했어요. 보시죠.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한길리서치 그러면 아주경제신문 조사인데요.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취지로 물어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70.4%가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5.7이니까 이건 50%가 안 되는 거죠. 주목되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후보 교체 필요성이 있다라고 답을 하신 분이 70%가 넘은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층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물어봐서 평균을 따져보니까 필요하다가 50.6, 필요 없다가 30.4입니다. 그리고 당별, 지지정당별로 보면 아까처럼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다음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정치 성향별인데 보수 성향의 경우 60.7, 진보 성향은 44.7. 앞서서 지지정당 그 흐름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교체 필요성을 느끼시는 유권자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요.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그만큼 뭐 전체적으로 비호감도가 높은 선거죠, 이번에. 예. 여야를 막론하고. 그중에서도 진보보다 보수의 고민이 더 큰 거 아닌가. 보수 유권자들이 고민하고 보수 있다. 유권자가 더 큰 왜 거죠. 고민을 하는 겁니까, 그럼? 윤석열 후보를 그 나다니엘 호손의 소설 왜 큰바위 얼굴 있잖아요. 예. 큰바위 얼굴로 생각하고 모셨는데 큰바위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큰바위 얼굴이 뭐예요? 나라를 구할 큰 지도자가 나올 예. 그 바위를 보고 그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평생을 기다린다는 사람 예. 아니겠어요? 근데 큰바위 얼굴을 기다리는 윤석열 후보인데 막상 정치에 뛰어들어 보니까 측근 문제라든지 당 내분의 문제라든지 리더십 문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 또 실언, 잦은 실언 더 큰 거는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일단은 좀 약하다. 약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왜 불리하냐. 예.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에 성남시장도 나가고 경기지사도 나가고 해서 그 도덕성하고 인물을 하고 능력을 본다면은 도덕성 인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내성이 생겼어요. 한 10년 지켜봤잖아요. 예. 형수 욕설도 물론 심각하긴 하지만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도덕적인 거는 약간 좀 내성이 생긴 측면이 있는데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예요. 신문은 오래된 거 안 씁니다. 새로운 거 쓰지. 예. 그 새로울 진짜 신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도덕적 하자가 있어도 신문의 뉴스에서 크게 도배가 오히려 됩니다. 좀 크게 부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불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지금 특히 뭐 정치적인 사면은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해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안 해줬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수가 고민이 많은 거죠. 예, 보수가 탄핵을 주도한 게 예.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수사인데
그 수사를 책임자가 또 윤석열 후보인데 예. 그러니까 선뜻 지금 마음이 좀 망설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빨리 지금 당 내분 당 대표가 예. 자기 집에다가 지금 화염병 던지고 있잖아요. 아, 그거 빨리 수습해야죠. 저건 예.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자전실은 좀 따뜻한 말, 미래를 주는 말 해야 돼요. 이탈리아 어느 주교가 예. 산타크로스 없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예, 아이들이 울고 해서 부모가 주교한테 항의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과하고 산타크로스 있다고 바꿨거든요. 아, 또 바꿨어요? 있다고? 예. 예. 아. 그러니까 정치는요. 팩트 물론 윤석열 후보 팩트가 말은 맞아요. 예. 콘텍스트로 보면 문맥도 맞고 예. 한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꿈과 희망, 미래 이걸 볼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잘안 그게 된다, 아니고 지금. 지금 아직 검찰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의 특유의 의리 예. 이런 거 따지는데 국민이 볼 때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미래를 보고 더 큰 거 보고 이 나라를 예. 이끌어갈 비전 좀 보여줘 이런 게 섞인 게 지금 지지율로 좀 나타난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종 교수님. 네. 대선까지 한 70일 정도 남았어요, 이제. 근데 여론조사 결과 뭐 후보 교체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 후보를 또 안 돌릴 수가 없어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요. 근데 대선이 한 70일 정도 남은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후보 교체가 가능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징후는 충분한데 선택은 불가능해요. 아, 뭐, 선택은 불가능하고 징후. 징후는- 여론조사들은 다 나와 있는 징후는 지표들 나오는데.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갤럽만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요. 예.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뒤졌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교체론을 보게 되면 52.3%가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5%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적어도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절반 정도가 정권교체의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예, 거네요. 그렇죠. 지금요. 이 얘기는 이 후보를 가지고는 예. 정권교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유권자가 많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10%를 넘어갔을 때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야권의 대항마가 등장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후보 본인 스스로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후보가 되나요? 중간에 경쟁하다 말고 예. 사퇴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거의 없었죠. 예. 근데 단일화라는 시도는 있었죠, 과거에. 그러니까 예. 단일화는 가능하겠죠. 그러면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사람 간에 단일화라고 하는 압력을 넣을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적으로는 윤석열 후보를 위한 압력이 아니라 소위 대안으로서의 안철수 후보를 압력으로 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하는 순간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권에는 별로 이제 희망과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 방법은 없어요. 외통수예요. 제가 볼 땐 윤석열 후보로 예. 국민의힘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변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변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 제가 볼 때 변하지 않으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계속 나가 있는 거죠. 들어와 있지 않는 거죠. 예. 저는 이 문제부터 빨리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했거든요. 뭐 관련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다가 악몽을 많이 꾸는 게 그 털이 깎이는 메모드 하나가 자꾸 저를 쫓아오는 꿈이 하고 꾸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선대위인지 이준석 대책위원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지 말고 정책과 그리고 메시지에 집중해서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향으로 선대위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저도 민망합니다. 저는 선대위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 속에서 이게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당을 책임진 당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민망하고 또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뭐 오늘 좀 만난다 어쩐다 뭐 이런 보도 나오는데요. 아직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좀 떠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대표 역할만 좀 하고 있는 상태.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 큰 타격이 준 거겠죠, 지금요? 이 상황의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뭐 일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캠프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이준석 대표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갈등이라는 게 당내에 있는 내홍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께 비춰지면 굉장히 뭐 좀 지리멸렬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잘못하면 한가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급하고 그렇죠. 빨리빨리 속도 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라고 말씀들 하세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이제 인상을 비춰줄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최근에 여론조사는 좀 다르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높은 그 수준으로 사실 이제 지지율을 리드를 해왔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커다란 이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안아서 대통령이 되는 것에 예. 의심하지 않고 저게 거기에서 100% 일조를 하겠으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예. 나는 그거를 방관하는 당대표가 되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재차했었고 본인 머릿속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럼 집권 이후에 대한 걱정을 당대표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했었는데 예.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지지율이라는 게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뒤처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장 그 집권 이후가 아니라 집권 자체가 지금 당 전체가 가서 온 힘을 쏟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일까 말까가 된 수준이 된 근데 겁니다. 앞서 이제. 영상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참여 안 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이 당대표라고 하는 것이 꼭 선대위 자체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말하자면 이제 리베로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분명히 선대위 내에서도 그렇고 당무에 있어서도 공백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선거를 하다 예. 보면. 그 공백을 적재적소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역할들을 예. 아마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예. 지금은 이준석 대표 역시도 이 지지율 차이,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충분히 맞추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할 것이고 예. 어떤 방식으로든 이 갈등 국면을 봉합하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 70일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예. 또 하루 이틀 상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는 20대, 30대의 상징성을 본인이 잘 가져서 당의 선거 전략으로 녹여내고 윤석열 후보와 다시 한번 이런 화합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지율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보였던 모습 비슷한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 주셨어요. 아까 패널분들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살짝 하셨는데 오늘 기사 좀 있어요. 상대적으로 요즘에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값 뛰는 안철수 마의 10% 넘을까? 앞선 지지율에서 거의 10% 육박을 했죠. 청년 중도 공약의 지지율이 9.3이나 나왔습니다. 10% 넘어갈 땐 대선 완주도 가능한 상황이 돼요. 현실적으로.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비상등이 켜진 셈. 근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는 게 이게 반사 효과입니까? 워낙 후보 비호감들이 높으니까 반사 효과 보는 건지 오롯이 본인 거 아닐 수도 있어요라고 또 여기 적혀 있습니다. 지금요. 다음은 만평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만평은 뭡니까? 여기 보면 뭐 화면에 뭐가 있죠? TV 같은데 역대급 비호감 대선 후보 교체 원한다. 국민 뭐 높다. 안철수 목강급 등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드디어 나에게 봄날이 하면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헛들헛들하면서 몸을 풀고 있죠.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뭐 어떤 고려도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는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고 제가 정권 교체를 할 겁니다. 송영길 대표가 최근 후보 향해서 연대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미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그 헛된 꿈 꾸지 마십시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최근 여러 가지 상황, 지지율 상황까지 길게 설명드렸는데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이제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계속 단일화 논의는 있었죠. 근데 뭐 진척은 안 된 거 아니었어요? 진척은 계속 되지 않고 있고요. 예. 저는 또 역설적으로 가장 좋은 단일화 전략,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가장 좋은 단일화 전략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졌던 지지율을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단일화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 지금 그러면 벌써 그런 얘기 꺼낸다는 거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 단일화의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오히려 단일화를 못 이루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 기강을 다잡고 예. 윤석열 후보가 지난 계속 보여줬던 높은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국택 대변인. 예. 만약에 야권 단일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될 경우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될 경우 어느 쪽이 더 부담입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솔직한 답변이 나오길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까지는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워낙 정치 경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안철수 예. 후보가 되는 게 오히려 부담일 수는 있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저희들도 물론 단일화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를요?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가 가능하다. 아,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왜냐면 뭐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예. 거는. 그러니까 지지율도 저희들이 조금 앞서고 있지만 사실 안철수 후보까지 연대에 둬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송영길 대표도 계속 뭐 연대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지 안 할지가 아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질수록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정치권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뭐 여러 가지 상황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가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